편의점 4사의 경쟁치기에는 어느덧 좀 시체말로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CU, GS 이 쌍두마차에 뒤어서 이제 이마트24, 뭐 세븐일레븐 이렇게 지금 같이 3, 4위권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점포수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던 그러한 기울기로 국내에서의 편의점 점포 수가 막 또 그 무한으로 확장하면서 업계의 순위가 뭐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PB 상품 중심의 그 엄청난 가격 경쟁이라는 거는 그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이미 존재해 왔던 그러한 양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최근에는 이른바 정말 이템이라고 하나요? 먹태깡, 뭐 노가리칩 이런 상품들 자체가 상품 단위로, 이 카테고리 단위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각 편의점의 PB 상품에서도 유사하게 유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게 되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CU도 뭐 청량 마요맛, 뭐 새우칩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있었던 먹태깡, 뭐 농심이죠. 농심 먹태깡, 그다음에 롯데 뭐 노가리칩이 정말 대 성공을 한 이후로 그런 이제 PB들도 그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 뭐 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은 또 아닌 게, 과거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벌써 거의 이제 10년 다 돼가나요? 뭐 허니버터칩이 처음 나왔을 때도 대란템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 최근에 다른 것은 저도 오픈런 했던 품목이긴 한데, 그 아사히 슈퍼드라이 그 생맥주 캔이죠. 이 노란색으로 캔을 따면은 실제적으로 거품이 나는 생맥주 정말 담았다 하더라고요. 이걸 또 구매하려고 뭐 이제 마트나 이제 편의점이나 아니면 뭐 코스트코 이런 그 가게에 점포를 오픈하기 전부터 줄을 서서 심지어 또 한정된 수량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사가는 약간 이런 그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벌써 이제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헝거 마케팅, 그러니까 물량을 한정적으로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상품들을 좀 사고 싶게 만드는, 과거에는 그것이 뭐 대형마트나 아주 제한된 일부 유통 채널에서만 좀 유통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전국 도처 어디 가는 편의점이 있죠. 그 편의점에서 그러한 품목들을 이제 오픈런을 하게끔 만들고, 그 수량도 뭐 하루에 편의점마다 뭐 적게는 뭐 한두 개, 많게는 뭐 10개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갖다 비치해 놓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일하시는 아르바이트생분들도 매일매일 전화 받느라 바쁘시고, 반대로 또 긍정적 효과는 각 편의점이 그 제공하고 있는 앱들이 이게 MAU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이 상품을 구할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러한 헝거 마케팅이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 그대로 헝거 마케팅은 헝거 마케팅에서 끝나야 되겠죠. 예컨대 과거에 꼬꼬면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끌게 되니까 이거를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착이었죠. 이 현거 마케팅의 특징은 한정된 수량으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이것이 그 정말 반짝 인기에 끝난다라는 거를 이 공급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걸 내포한 전략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인기라는 게, 트렌드라는 게 워낙에 특히나 요즘에 이제 주요 소비층의 MZ 세대들한테는 정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또 짧은 시간에 그만큼 또 식어버리는 그러한 소비 성향을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헝거 마케팅 전략이 최근에 또 유효하게 먹히는 것 같고, 편의점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카테고리, 품목별로 여러 가지 마케팅 포인트들이 잡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명절 선물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사실 이러다 보면은 마트가 편의점보다 저렴하니까 갔던 어떤 그런 상식적으로 모두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그게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지금 명절 선물 세트를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면은 사전에 구매하면은 이제 할인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편의점 자체의 거래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번 추석 명절 때에도
편의점 뭐 한우 세트, 조금 더 나아간 곳은 뭐 골드바까지, 뭐 이게 단위가 억 단위로 넘어가는 상품들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품별 굉장히 특화된 전략들 편의점에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구 자체의 어떤 구조가 요즘 많이 변했죠. 4인 가족보다는 2인 가족, 1인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이라는 채널이 조금 더 접근성도 좋고 가깝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 속에서 이 품목별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최근에 이제 편의점 업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바라봤던 어떤 시야와는 좀 다른 이제 시각이 점점 일반화되어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요 지금 편의점 4사 여기도 대동소이하게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디가 조금 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엣지 있는 그런 마케팅으로 소비자층을 이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실생활을 하는 이 생활권에서는 GS25 편의점과 GS 더 프레시, SSM이라고 하죠. 이 정도의 채널들이 주변 도처에서 쉽게 좀 발이 닿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이 상호간의 시너지를 내는 거는, GS 더 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보다 조금 품목의 단위가 뭐 신선식품 특화, 예를 들면 뭐 고기나 아니면은 야채, 채소 이런 쪽들도 많이 거기서 매대에 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리얼 프라이스 제도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확실히 가격에 대한 경쟁이라는 거는 유통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대형마트가 국내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리얼 프라이스, 중소상인들인데 적절한 어떤 판로를 찾지 못해서 잘 못 팔고 있던, 하지만 품질은 좋은 이런 상품들 소싱을 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 것들이 요즘 유통사들이 이 PB 상품을 MD 기획을 할 때 가장 좀 주안점으로 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SSM, 그러니까 슈퍼마켓 단위에서의 MD, 편의점 단위에서의 MD, 이게 점점점 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편의점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상품을, 신선식품을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벨의 이 유통망을 구축을 하고 있었던 기존 유통사들은 이 MD 단에서의 어떤 통합 전략으로 각 유통 채널들로의 동일한 상품들의 공급을 통해서 사실상 이 기존의 이쪽 채널의 유저들이었던 사람들을 이쪽 채널로 이제 흡수를 하고, 역으로 여기 있던 아이템들을 이쪽으로 비치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소비층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마트는 가장 좀 특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주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와인 장터 같은 행사는 지금 국내에 있는 수많은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국내에서 반드시 꼭 가서 와인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놔야 되는 행사로 자리매김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이 주류 단에서 특히 이제 와인이라는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에서 굉장한 지금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와인은 이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 24에 가도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과는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에서의 주 전략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마트라는 대형마트에서의 어떤 MD가 지금 편의점 단까지 이미 내려와 있다 라는 거가 되는 것이고, 최근 신세계 그룹이 임원진 인사를 좀 대규모로 단행을 했죠. 단행을 하면서 이번에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24 여기 대표이사가 이마트 에브리데이까지 한 사람이 이제 한태양 분께서 다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각 유통 채널들이 원래는 전략적으로 타겟팅하는 대상과, 그래서 이 점포가 입점을 해야 되는 물리적 거점의 위치와 이런 것들이 다 유통 채널마다 좀 상이했지만, 이것이 MD 단에서 상품들이 구색이 상당히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유사하게 꾸려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이 3사를 한꺼번에 한 사람이 총괄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향은 더욱더 가속화 되리라 보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 모회사를 기반으로, 즉 그동안의 어떤 레거시 유통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MD 단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어떤 상품 기획을 하기에 좀 유리한 측면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4사의 경쟁 측에는 어느덧 좀 시쳇말로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CU, GS 이 쌍두마차에 뒤어서 이제 이마트 24,
뭐 세븐일레븐 이렇게 지금 같이 3, 4위권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업계의 순위가 바뀌는 그림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점포 자체가 이미 좀 상당히 포화 상태인 당장 그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뭐 하나 건너서 편의점 다른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도처에 편의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출점이라는 부분은 물론 앞으로도 출점할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점포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던 그러한 기울기로 국내에서의 편의점 점포 수가 막 또 그 무한으로 확장을 하면서 업계의 순위가 뭐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4사가 경쟁을 하게 되는 어떤 전쟁터가 이제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GS25 그리고 CU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해외에 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GS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몽골, 그다음에 CU가 지금 몽골에서 대박을 쳤어요. 지금 점포가 300개가 몽골에서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 동네에 가면은 거의 한국 같은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 편의점이라는 업태가 그 몽골이라는 국가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이미 되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해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CU가 몽골 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뭐 카자흐스탄까지 진출을 하면서 당연히 앞으로도 거기는 점포를 늘려갈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뭐 캄보디아 이런 쪽에 진출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쪽 편의점이 아무래도 동남아에서는 한국보다 그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업체다 보니까 이쪽에 새롭게 좀 기회를 모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올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쟁 구도는 앞으로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요걸 바라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쵸. 유통업계, 정확히는 유통 물류, 커머스를 합시다. 이 커머스 업계에서는 그 이종 간에 굉장히 이 넘나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쿠팡과 편의점이 경쟁하는가? 뭐 혹은 네이버 쇼핑이 뭐 이마트와 경쟁하는가 여러 가지 이제 구도를 이제 짜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온라인에서 시작한 기업들과 오프라인에서 시작한 기업들의 장단점은 명확하죠. 오프라인에서 그동안에 이제 레거시 유통 기업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통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포를 들고 있다는 것의 가치는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점포를 거점으로 다양한 파생되는 사업을 벌일 수가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는 거고 반대로 온라인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던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이런 곳들은 인터넷 플랫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었든 혹은 웹베이스의 사이트가 되었든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뭘 사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휴대폰을 켜서 그 앱에 들어가서 뭔가를 검색하고 주문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러한 지금 진입장벽이 많이 이들을 위주로 점유율이 이미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온라인 쪽에서 시작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커머스 시장에서 좀 더 이제 우위를 잡기가 좀 너무나 유리한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들에게는 오프라인 거점을 그것이 물류 목적이 되었든 쇼룸 목적이 되었든 어떤 목적이 되었든 간에 오프라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쪽과 온라인 쪽에서 오프라인까지 넘보는 쪽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예를 들면 매번 쿠팡이 그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김범수 이 지금 쿠팡의 사실상 오너시죠. 이분께서는 뭐 범킴이라고 하던데 이분은 항상 말씀하세요. 지금 쿠팡이 작년 기준으로 연간 거래 금액이 대략 42조 원 나왔습니다. 네이버를 꺾었어요. 네이버를 꼭 누르고 지금 1등 기업으로 올라갔는데 40조 원이면은 연간으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그 거래액이 대략 200조 원이 되기 때문에 그 지분율 그 점유율이라고 하죠. 점유율로 하면은 뭐 대략 이미 20%대에 다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쿠팡에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쿠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이 업계에서 대략 6% 정도의 점유율밖에 가져가고 있지 않다. 뭔 말이냐면 전체 리테일 마켓의 규모가 연간으로 우리나라가 600조 원 가량 합니다. 그 안에서 40조인 거지. 애초에 이 분모를 200조 원의 온라인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내포한 거죠. 그 말인즉슨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금 다 같은 커머스 업계에 있는 것이고 누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인 상황 아니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는 더욱더 좀 치열해질 걸로 좀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쿠팡은 편의점 정도의 어떤 거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은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만큼의 강력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락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양쪽에서의 경쟁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겁니다. 누가 이기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들을 많이 이끌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가격이 되었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호혜로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쟁 구도가 상당히 유익한 거라고 좀 저희는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떤 구도가 더욱더 좀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저는 이런 그림이 그 더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